네, 오늘의 섹터 분석 이어갑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탈일본화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자, 오늘 또 낙폭과대주들 오늘 반등세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강한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탈일본화의 최우선 순위로 시스템 반도체를 지목을 했었는데 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국산화가 시작된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오늘 관련주들도 잘 올랐었죠. 네, 오늘 굉장히 이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1000개 종목 이상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와중이었지만 가장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이면서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섹터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오늘 두 가지 겹경사가 있었죠. 삼성 쪽에서 탈일본화 소재 부품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바꿔나가겠다라고 선언한 분야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꼭 한번 챙겨보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스템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그 삼성에서 향후 글로벌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1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면서 시스템 분야에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시스템 분야를 키우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시스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그 뒤로 일본에서의 소재 규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스템 분야에 대한 어떤 위축이 일어나면서 시스템 분야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소재 일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지원과 또 강력한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소재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호재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오늘 급등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호재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시스템 분야, 아니 소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 대안을 정책을 발표를 했죠. 이낙연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오늘 2조 원 정도의 대규모 그 예타 면제 사업, 앞으로 소재 분야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2조 원 규모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정말 강한 흐름 나왔는데 한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네페스 같은 경우 정말 강한 흐름 나타났었죠. 네, 뭐 네페스는 그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시스템의 대장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네페스 반도체를 오늘 굉장히 강한 뭐 20% 가까운 급등을 이상 보여준 종목이죠. 또 마찬가지로 거의 어떤 실적으로서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네페스라든가 LB세미콘 그리고 또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어떤 대장주로서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국산화에 대한 호재성 소식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게 반등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좀 못 오르던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금 수급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그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바로 오늘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추세를 다 깨고 지속적으로 뭐 그 하락했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상당히 반등폭이 좀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섹터를 떠나서 뭐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일부 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 중에서도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첨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두어야 될 섹터인 것은 맞지만 향후 앞으로도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상당히 이 시장이 앞으로도 어떤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적 대비했을 때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퍼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저평가돼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2차 전지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그 어떻게 보면 신규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5G라든가 오히려 좀 더 저평가된 섹터군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너무 추세 상승 그리고 신규 접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한번 비중을 덜어내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주 정말 정확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단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보다는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주식 천왕 따라하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콕 집어서 두 자릿수 수익률 남겨주시는 우리 주식 천왕 전문가의 매매 기법 그대로 따라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또 여러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수익률을 냈던 CJ 시푸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산물 관련해서 불매우동 관련주로 큰 급등을 했었는데 좀 변동성이 있긴 했었어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네, CJ 시푸드는 제가 2번 정도 연속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좀 낸 종목인데요. 두 번째 공략했던 날은 8월 13일 날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8월 13일 날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8월 13일 바로 그 거의 저점 구간에서 조정 받는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상한가 30% 가까운 수익을 이제 실현을 했는데 이 종목은 왜 제가 이제 공략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모멘텀과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시푸드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테마주 성격이 강하면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한번 우리가 WTO에서 승소하면서 일본 수산물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급등을 한번 보여주다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잠자고 있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방사능 그 오염수를 유출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국제기구에서의 그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본 그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그 나오기 시작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아베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그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해산물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의 가장 대장주 시푸드를 공략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푸드는 바로 30% 이상 상한가 진입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손대면 바로 상한가에 보내버리는 마이더스의 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급등을 바로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을 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응이 좀 추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요거 전부 다 수익 실현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구간에서 변동성 구간이 좀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시간적인 그 눌림목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전량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은 눌림목에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이 LB세미콘입니다. 좀 아까 같이 봤었던 네페스랑 같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국산화 소식에 또 호재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역시 빠짐없이 이 종목도 대응을 하셨다고요. 네.
뭐 LB 세미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도 있으면서 한동안 뭐 시장에서 정말 LB 세미콘이 없으면 부러울 정도로 굉장한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이었죠. 그러나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 종목 역시 한 달 반 이상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당히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와주는 대장주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8월 19일 날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 바로 전날이죠. 어제 급등하기 전 월요일 날 어제 장중 저점 구간에서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바로 눌림목 공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지라인 부근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주식 천왕만의 기법으로 바로 또 매수 포인트 잡아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까 그 CJC푸드랑은 조금 다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좀 봐주시죠.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1,500원 정도가 일단은 매물대 벽이 있기 때문에 좀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 신고가 사상 최고가였던 13,050원 구간을 돌파하느냐를 좀 체크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미중 간의 어떤 아까 그 제가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분위기가 그런 좋은 대외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아마 9월 달부터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 줬을 때는 실적 우량주들, 대장주들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B세미콘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네페스, LB세미콘과 더불어서 오늘도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등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요. 역시 또 빠짐없이 트렌디한 종목을 대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이기는,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를 항상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죠. 테스라도 마찬가지로 LB세미콘과 네페스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실적 대장주 3인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 좋은 호재 속에서 10% 이상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똑같은 지금 보시면은 LB세미콘하고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차트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